전체 인공관절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 30에서 40%는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 있는데 왜 전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기한도 비슷하고 출혈도 적고 재활도 빠른데 말이죠. 제가 오늘 그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하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민경준입니다. 슬관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구획들이 있는데 이제 대퇴슬개골 관절 그리고 대퇴경골 관절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슬관절이 손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작용을 하지만 크게는 이제 전신적인 인자 또는 이제 국소적인 위험 인자로 또 나뉠 수 있습니다. 전신적인 위험 인자로는 뭐 잘 알듯이 대표적인 게 연령이고요. 그리고 성별, 그리고 사람의 비만, 그리고 인종, 그리고 사용 호르몬,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영향 또는 골다공증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것에 하나하나 또 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국소적인 위험인자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직업상 관절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뭐 외상으로 인한 국소적인 손상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활동, 스포츠를 많이 하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직업상 위험도가 있으신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갈리게 되고요. 또한 환자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발달 이상으로 슬관절 손상이 나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같은 것도 많이 발달을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젊었을 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염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요즘은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골관절염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뭐 50대, 뭐 아주 어리면 30, 40대에서도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환자들에 있어서 이제 무조건 인공관절 또는 뭐 절골술만 권유하는 것보다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줄기세포라던가 아니면 이제 내시경 기법들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해서 연골의 손상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내시경 시술을 권유해 볼 수 있습니다. 활액막 절제술이라던가 아니면 반월판 연골 손상이 있을 경우는 반월판 연골을 다듬는 반월판 연골 절제술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만약 거기에 연골이 이제 달아 있고 만약 이제 뼈까지 이제 노출된 그레이드로 따지자면 3에서 4등급 정도의 그런 연골 손상이 있다면 줄기세포라던가 카티스템이라던가 카티라이프 또는 여러 가지 콜라겐 등의 그런 재생술로 치료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도 이제 반응하지 않는 이제 광범위한 연골 손상이 있을 경우 내시경 또는 국소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절골술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오다리 교정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오다리 교정술의 핵심은 침범을 받는 구획의 압력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 압력을 줄여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보행을 하거나 관절을 쓸 때 그 부위에 좀 더 편안함을 제공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 만약 너무 절골술로도 효과가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진행됐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적어도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실제로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모든 관절을 다 이제 금속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엑스레이 상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요 가운데 플라스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반치환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손상받은 구획만 이렇게 금속으로 치환하고 똑같이 플라스틱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관절이 이제 손상을 받아가지고 반치환술을 할 수 없을 때 또한 나이가 이미 65세 이상이라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통 전치환술을 많이 하게 되고 나이가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 다행히 운이 좋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방 십자인대라던가 다른 부분의 관절들이 살아있을 때는 부분 관절 치환술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치환술을 했었죠.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치환술이 더 쉽습니다. 수술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적으로도 좀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한번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전치환술로도 못 가고 흔히 말하면 재치환술 기구를 꺼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전치환술을 선호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만약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 있는 적응증이 되신다면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이 출혈 가능성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만약 적응증만 되신다면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일단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활에 있어서도 훨씬 더 빠른 장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할 때 전체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는 대퇴사두근을 절개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구가 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개 범위도 좀 더 넓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절개 범위가 대퇴사두근을 포함하지가 않습니다. 대퇴사두근을 이제 절개를 하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재활에 있어서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근육의 힘을 그대로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재활도 빠르고 가동 범위에 있어서도 작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가동 범위에 나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나 자기가 부분관절 치환술을 해야 되면 그러면 나중에 한 10년에서 15년 뒤에 다시 또 이 큰 기계를 다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인공관절 기법이 발달도 하고 기구 자체도 발달이 했기 때문에 60세 이상 기준으로 할 때는 전체 인공관절을 했을 경우 10명 중에서 9.5명이 30년 이상, 즉 거의 평생을 쓴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부분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더라도 10명 중에서 9명, 즉 90%가 30년 이상 거의 평생을 쓴다는 결과도 있을 만큼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평생 쓰실 수도 있고, 또 환자분들 대부분 인공관절 전체 수술로 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